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자, 그럼 이번 주도 저와 함께 다양한 역사 이야기 알아가 보시죠. 오늘은요, 아랍에미리트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혹은 UAE라고도 부르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았고 또 아리송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알아가 볼까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확한 국가명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예요. 수도는 아부다비이고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지배를 좀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영어도 익숙한 그런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요, 석유가 있는 산유국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동의 국가가 의외로 또 이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사우디나 이란 이런 나라들이 아니었고요.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또 바로 여기에 있죠. 그 부르즈 할리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의 높이 828m의 세계 최고층 건물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르즈 할리파는 삼성물산이 지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는 산유국이고 수도는 아부다비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있고 또 중동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좀 친숙한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요, 이 나라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연방제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7개의 서로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재탄생한 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장한 두바이나 혹은 아부다비 이런 게 원래는 다 제각각의 나라였어요. 근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1971년 나라를 합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랑 이 아랍에미리트가 또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왜 미국도 여러 개의 주들이 모인 어떤 연방 국가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랍에미리트도 똑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잖아요. 다만 여기서는 주가 아니라 토호국 혹은 에미리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국가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랑 큰 차이점도 있죠. 바로 그 연방제의 느슨함일 텐데요. 미국은 그래도 하나의 완전한 나라라는 느낌이 좀 있고 국가의 지도자도 딱 한 명밖에 있을 수 없고 이런 나라잖아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하나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각각의 느낌이 조금 더 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근데 7개의 에미리트들, 아부다비나 두바이 이런 곳에도 다 왕이 있어요. 저마다의 통치자가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으로 안보나 외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제 발전이라든지 보건이나 치안 이런 거는 아부다비 따로고 두바이 따로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약간의 두 집 살림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 자체는 마치 서로 다른 나라 같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느슨한 연방제도를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래서 이 나라가 좀 느슨한 연방제가 되었구나 이런 계기를 함께 알아가 보시죠.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입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의 땅에는 사실 거대한 국가가 등장했기보다는 여러 개의 부족 단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바람이 아랍에미리트 땅에도 불어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포르투갈이 오늘날의 아랍에미리트 땅에 욕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땅은 영국의 차지가 되었죠. 근데 영국이 이때 아랍에미리트 땅에 여러 부족들과 일종의 휴전 약정을 맺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안전보장조약.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너네 땅에 우리의 군대를 배치하겠다. 이런 형식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오늘날의 아랍에미리트 땅에는 영국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토호국, 쉽게 말하면 작은 부족 국가들이 힘을 키우게 됐는데요. 가장 힘이 셌던 토호국은 아부다비와 두바이였어요. 자,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세력이었던 아부다비에 큰 시련이 옵니다. 1920년대에 왔는데요. 아부다비는 이때만 하더라도 주력 수출품이 천연 진주였어요. 근데 갑자기 1920년대 말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왔고요. 덩달아 일본에서 진주를 양식하는 데 성공하는 바람에 이 아부다비의 주력 수출품인 천연 진주가 완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아부다비를 찾아왔죠. 자, 그런데 왜 여러분 큰 고난 속에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부다비는 비록 진주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석유를 찾아내요.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아부다비는 1962년부터 석유를 수출하게 되고요. 다른 중동의 여러 산유국들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아부다비의 왕이었던 쉐이크 샤크부트라는 분은 이 석유로 벌어들인 이 막대한 돈을 잘 쓰지 않았어요.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동생이었던 쉐이크 자이드가 이 아부다비의 왕 자리를 이어받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이 충격 선언을 합니다. 아,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영국 군대는 이제 너네 땅에서 철수할게. 네, 오랫동안 아부다비를 지켜줬던 영국의 군대는 1968년 초에 철수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국의 군대가 철수하게 되면 아부다비를 지켜줄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다는 건데, 그래서 당시 아부다비의 왕, 자이드 왕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인접한 토우국들과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나라로 재탄생해보자. 네, 그래서 당시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등 총 9개의 토우국들이 나라를 합치기로 합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 1971년 두 나라는 아, 우리 그냥 독립국가 할게 하면서 합의하지 않았는데요. 그 두 나라가 카타르랑 바레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개국은 오케이, 나라 합칩시다 해서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이 7개의 토우국들이 1971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으로서 재탄생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였어요.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아랍에미리트의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평소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나라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떤 게 가장 신기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